고등학교 화학 1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물의 자동 이온화를 통해서 산과 염기에 대한 얘기까지 했어요. 수용액의 액성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산과 염기에 대해서 깊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염기 어떻게 정의되느냐? 아레니우스는 산은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염기는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정의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통합과학에서 얘기했었죠. 다만 이 각각의 상황은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으면 산,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을 내놓으면 염기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용액 상태가 아니면 얘가 산인지 염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또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산과 염기 중에는 어떤 산성, 염기성을 띠는 물질들 중엔 이온을 내놓지 않는 산과 염기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브랜스테드와 로리가 산과 염기를 새롭게 정의하는데요. 양성자를 중심으로, 양성자, 수소이온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물의 자동 이온화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물은 아주 극소량의 물 분자들이 수소이온을 주고받아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된다. 마찬가지로 산과 염기를 양성자를 주는 물질, 산은 양성자를 주는 물질, 즉 양성자 주계로서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물질,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 양성자 받기로서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과 염산이 반응했어요. 그때 염산에서 물로 수소이온이 이동합니다. 암모니아와 물이 반응했어요. 그때 물에서 암모니아로 넘어갑니다. 암모니아와 염산이 반응했어요. 염산에서 암모니아로 수소이온, 양성자가 이동합니다. 앞에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염기성 혹은 염기성을 띠는 물질은 염기, 뒤에 물질들이 산이 되겠어요. 얘가 양성자를 주느냐 양성자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산과 염기는 반응해서 또 물과 염을 생성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반응했어요. 염산은 산이고요. 수산화나트륨은 염기네요. 이 둘이 반응했을 때 산에 있는 수소이온과 염기에 있는 수산화이온이 반응하여 물이 됐고요. 나머지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이 반응해서 염화나트륨, 염이 됐네요. 그리고 이때 우리는 이 중화 반응에 실제로 참여한 이온만으로 나타낸 화학 반응식을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산에서 나온 수소이온과 염기에 나온 수산화이온이 반응했습니다. 물이 되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중화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이온도 있을 거예요. 자, 산성을 띠는 물질과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 합쳐져서 중성이 됐어요. 하지만 그 외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들도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고요.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중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산이냐 염기냐를 가르는 거는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아니라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중성이 됐네요. 이게 알짜 이온 반응식, 구경꾼 이온은 나머지 두 이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자고요. 염산에 수산화이온을 조금씩 첨가해 봤어요. 이때 염산, 물론 다 수용액입니다. 지금 염산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은 반응할 거예요. 수산화나트륨에서 내놓은 수산화이온과 반응해서 물이 될 겁니다. 즉 순수한 상태의 수소이온은 점점 감소할 거예요. 하지만 염산이 내놓는 염화이온은 일정해요. 왜냐하면 반응하지 않으니까. 선생님, 염이 되잖아요. 수용액 상태잖아요. 수용액 상태. 이온들이 떠돌아다닙니다. 나트륨 이온. 수산화나트륨이 수산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으로 분리되면서 나트륨 이온은 계속 증가할 거예요. 왜?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수산화이온, 수소이온과 반응해서 초기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넣자마자 수소이온과 반응해서 물이 돼버릴 거예요. 하지만 원래 염산에 있던 수소이온이 소진되면 점점 증가할 겁니다. 옆에 그래프에서처럼 초반에는 나트륨은 계속 증가할 거고요. 염화이온 일정할 거예요.
그리고 수소이온은 그쵸. 수산화이온 넣는 즉시 조금씩 물이 되면서 감소할 거예요. 다만 수산화이온은 계속 수소이온과 반응해서 물이 되기 때문에 넣는 즉시 거의 반응하기 때문에 계속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수소이온이 0이 되는 순간 수산화이온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그래프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 그 수소이온이 끝날 때 혹은 수산화이온이 남는 수산화이온이 생길 때, 그때는 그렇죠,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같을 때, 즉 둘이 1대1 비율로 반응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은 항상 1대1 몰비로 반응해서 물을 생성해요. 만약에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보다 많다, 그럼 반응 후에 남은 수용액은 산성을 띠게 되겠고요. 왜냐? 수소이온 많으니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같은 몰비다, 반응 후 중성을 그 수용액은 중성을 띨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보다 적다, 그러면 수산화이온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응 후 염기성을 띨 겁니다. 자, 중화 반응에서 양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반응한 산이 내놓은 수소이온 양, 역시 몰이죠. 반응한 염기가 내놓은 수산화이온의 양이 같다는 것을 우리는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라고 얘기해요. 즉 반응 후에 남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반응한 산이 내놓은 수소이온의 양, 반응한 염기가 내놓은 수산화이온의 양은 같을 거예요. 그래서 가수를 n, 산에서의 가수를 n, 물농도 라지 m, 부피 v라고 했을 때 이때 수소이온의 양은 n, m, v가 될 거예요. 우리가 거의 초반에 용액 얘기할 때 했던 얘기죠. 염기 가수를 n 다시, 몰농도를 m 다시, 부피를 v 다시라고 하면 그때 염기가 내놓은 수산화이온의 양은 m 다시, m 다시, v 다시가 될 거예요. 그때 그 둘의 양이 같아야 얘가 수용액 마지막에 만들어진 혼합물이 중성을 띠겠죠. 달리 말하자면 반응 후 이 수용액이 중성을 띈다는 것은 수소이온의 양과 수산화이온의 양이 각각 내놓은 수소이온의 양과 수산화이온의 양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우리 마지막에 있는 이 검정색 식처럼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 관계를 이용해서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의 농도를 알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중화 적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얘가 중성이 되었다는 것은 각각 반응에 참여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양이 같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산, 염기를 이용해서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 농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산이 내놓은 수소이온의 양과 염기가 내놓은 수산화이온의 양이 같아지는 지점을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하나는 알아야겠죠. 그래야 나머지를 알 수 있겠죠. 정확히 알고 있는 산 또는 염기 수용액을 우리가 표준 용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험을 할 때는, 이 중화 적정이라고 하는 실험을 할 때는 정확한 부피를 음겨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피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피펫, 그리고 부피를 정확히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뷰렛, 그리고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를 넣어 사용해야 되는 삼각플라스크, 이 세 가지를 이용하는데요. 농도를 모르는 산 혹은 염기 수용액을 피펫으로 정확한 부피만큼 취해서 삼각플라스크에 넣습니다. 그리고 지시약을 삼각플라스크에 한두 방울 넣을 거예요. 지시약, 얘가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알려주는 지표죠. 그리고 표준 용액을 뷰렛에 넣고 삼각플라스크에 조금씩 떨어뜨리며 섞어줄 겁니다. 조금씩 떨어뜨리며 섞어줄 거예요. 삼각플라스크 혼합 용액 색이 전체적으로 변하는 순간, 갑자기 얘가 지시약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순간, 달리 말하자면 얘가 맨 처음에 농도를 모르는 용액이 우리가 산성이었다라고 하면 지시약은 산성일 때 색깔 뜨겠죠. 염기성이다 그럼 염기성의 색깔 뜰 거고요. 근데 어느 순간 색깔이 전체적으로 변한다, 어느 순간 그것이 중성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죠. 그때 표준 용액의 부피를 측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농도를 모르는 용액은 부피를 알고 있어요. 정확한 부피만큼 취해서 넣었으니까. 근데 얘가 중성을 되는 순간 표준 용액의 부피를 측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표준 용액의 농도 알고 있죠. 그리고 그때 부피 알고 있죠. 농도를 모르는 용액의 그 부피도 알고 있죠.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농도를 모른 산과 염기의 수용액을 산 또는 염기의 수용액의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꽤 쉽지 않을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초반에 용액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혹시 헷갈리는 친구들은 용액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봐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산과 염기, 산 자꾸 3이라고 하네요. 산과 염기, 이런 중화 반응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 때 살짝 다뤘었고, 더 옛날에는 이 산과 염기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다뤘는데, 점점 얘기들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특히 다음 시간에 이 산과 염기가 또 관여된 어떤 반응들. 산화와 환원. 산소가 반응하고, 그 산소뿐만 아니라 또, 그쵸. 고등학교 통합과학에서 봤다시피 산소만으로는 또 이 산화와 환원이 설명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정의들이 또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정리해 보시고요. 특히나 오늘 산과 염기 정의들이 지난 시간부터 왕왕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그때 이 용액이 산성일지 염기성일지 그게 어떤 정의로서 산과 염기가 분류되는지 이 용액이 산인지 염기인지가 어떤 정의로서 브레스트드 롤인지 아니면 아레니우스인지 각각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산화와 환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등학교 화학 1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